3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죠. 작은 조각들과 큰 파편 덩어리, 그것들을 연결해야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왔던 초인플레이션.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었던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있었었죠.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함께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긴축, 일명 빅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전 세계 실물 경제 파이의 축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각 국가의 부채와 그리고 각 개인들의 소득은 올라가지가 않는데 물가만 급등해 왔었죠. 경제 파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금융기관들, 즉 전 세계 주인장이었던 금융기관들의 전이로, 리스크로 전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우리는 큰 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너반저, 코코본드발 은행 불안 확산하고 있다. 자, 연이어서 계속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선 찰스 슈와프가 흔들거린다. 미국의 10대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코코본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봤더니 먼저 코코본드, 수류탄 투자 휴지 조각된 코코본드, 파산하면 상각 코코본드의 탄생. 자, 위기받은 크레딧 스위스 코코본드 전액 상각하였다. 자, 위기설 휩싸인 도이치뱅크. 자, 뭐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 내용을 보니까요. 투자자 불안이 가중된 것은 신종 자본증권 코코본드였다. 스위스 금융당국과 UBS, 스위스 최대 은행이죠. CS 코코본드를 전부 상각하면서 앞으로 코코본드 발행이 어려워져서 도이체뱅크 등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 코코본드를 먼저 이해하고 가죠. 유사시 투자금이 강제로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조건부 자본증권. 어렵죠? 그냥 이거 후순위 채권입니다. 만기가 굉장히 긴,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로 표기가 되지 않고 자본으로 인식이 된다. 그런데 채권이다. 그리고 망했었을 때 상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가 된다.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당연히 높겠죠. 은행이 망할 확률은 무척 낮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바로 CS가 터지면서 코코본드 전액 상각, 전액 제로 처리했던 겁니다. 자, 이 금액을 봤더니요,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전액 상각시켰던 코코본드 후순위 채권의 규모는 한국 원화 기준으로 약 22조 5천억에 달하는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도이치뱅크 또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이치는 바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028년 만기인 후순위 채권에 대한 상환을 실시한다. 원금 100%의 누적 이자를 더해서 채권을 환매수하기로 했으나 투자자들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은행이죠. 자,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 거 아니야? 흔들거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국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2주간 벌어진 금융위기 실증 사례 18건. 자, 비트코인 100만 달러로 주랑한 발라지 스리니 바산이라고 하는 전 코인베이스 CTO죠. 내기를 했었다. 단지 내기가 수익을 내기 위한 내기가 아니라 달러가 끝나간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죠.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라고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트윗을 했는데요. 내용이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연준의 돈풀기로 미국에 90일 이내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가 된다는데 200만 달러 내기를 건 상태이다. 이게 내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언급하는 게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올 수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식이 하루 사이에 제로가 되고 연준이 월요일 미국 내 은행을 위해 돈을 찍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연준이 액면가 대출을 해지는 조치로 2조 달러의 견적서가 나왔다. 또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18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6개의 은행이 실리콘밸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5천억 달러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다. 자, 연준은 불과 며칠 만에 4천억 달러를 인쇄해서 양적 긴축의 대부분을 되돌렸고 외국 은행을 위해서도 미 국채 담보 채권 대출을 해주겠다고 돈을 더 인쇄했다. 미국 은행은 경쟁력이 있다는 성명이 발표된 일요일까지 주기기에는 너무 큰 거대 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포함해 5곳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도이치뱅크를 둘러싼 루머가 시장에 나돌고 찰수 수합을 둘러싼 소란도 벌어졌다. 옐런 재무장관과 금융 수장들이 지난 금요일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들은 건강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모든 일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 은행들의 6,200억 달러 이상의 미 실현 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연준과 미 예금보험공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은행들은요, 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미 국채와 주택, 모기지, 증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채권이죠. 모기지 채권과 미국 국채. 요걸 갖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요게 금리를 올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근데 연준이 폭발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국채와 모기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은행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이걸 몰랐을까요? 전 세계 금융 기득권이 이걸 모르고 하고 있을까요? 또한 물가 급등은 어디서 왔죠? 연준이 항상 원하는 명분으로 삼는 게 뭐죠?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을 명분으로 해서 미친 듯이 올렸죠. 물가는 잡히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이제 금융기관까지 확장이 되게 되었죠. 그렇죠? 물가 급등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원유 감산이 있었다. 다 고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은행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을 말함으로써 패닉이 불러올까 걱정하고 있다. 그는 이 상황은 환각이 아닌 서방의 금융 위기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서방의 금융 위기.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바로 그들이. 자, 코인베이스의 전 CTO가 금융위기 실증 사례 18건. 자, 본인의 트위터에 그래프와 함께 18가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무디스. 실리콘밸리 파산 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산한다. 현재 혼란 억제할 수 없을 것. 자, 동시에 또 따라 나오고 있죠? 자, 이러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무서워서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기득권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추세적인 기술적 반등은 계속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들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동시에 뻗어나가면서 자, 이 부분은 선행지표이다. 2024년 기준점. 자, 연준이 금리 1% 올릴 때마다 180조 원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을 한다. 미국 금융회사들의 채권 투자 운용에서 180조 원이 넘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연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자, 이걸 연준이 몰랐을까요? 모르고 금리를 올렸을까요? 본인의 손가락을 넘어서 팔 하나가 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들은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장의 바로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새로운 판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자,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 요게 언급됐었죠? 자, 그리고 코코번드,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금융위기 실증 사례 18건, 이런 말도 많이 미디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참고할 게 뭐죠? 이 코코번드에 대한 기준을 정했던 2013년 12월 도입된 은행권 재무 건전성 강화제도 바젤 3에 의해서 금융지주회사, 은행이 발행하면 보완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준다. 어디에서? 바젤 3. 전 세계의 바로 은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곳이 어디다? 바젤 위원회입니다. 바젤 위원회는 어디다?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로 바젤 위원회입니다. BIS는 뭐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들은 어디다? 미국과 유럽의 기준점을 한 바로 민영은행들의 집합체.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의 페드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입니다. 요게 줄었다가 4.2조까지 늘었다가 2008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죠.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 그거 줄인다 그랬다가 찔끔 줄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약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죠. 지금도 찔끔 줄이다가 못 줄이고 다시 늘어났죠. 아니, 못 줄입니다. 줄이고 싶었지만 못 줄이는 거죠.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너지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 어떻게? 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배구조. 바클레이스 영국 2위 은행, HSBC 영국 1위 은행, CT와 웰스파고, 연준의 바로 주인장 등 미국 중앙은행의 마스터카드, 나스닥, 인도의 타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P모건, 그리고 리플 다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통화 국제 표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웹 3.0, 가치의 인터넷,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메시징 방식을 넘어선 스위프트 2.0,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있죠. 여기 바로 리플, R3, IBM, 스텔라, 엑센추어, 스위프트,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리플이 항상 언급되고 있죠. 자, 스위프트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JP모건, 서클, 알고랜드. 자, 그리고 새로운 판을 깔고 있다는 거죠. ISO 2002의 2023년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이 부분 글로벌 스위프트, 유럽, 영국, 미국, 페드와이어. 자, 이 도입 시기입니다. ISO 2002의 전반적인 도입 시기와 함께 2025년이면 자,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ISO 2002의 전면 도입 상용화와 CBDC의 상용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맞물려져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나? 바로 도이치뱅크의 소스이다. 도이치뱅크가 이 시그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도이치뱅크만 알고 있을까요? 이미 그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대전제는 뭐죠? 달러가 끝이 납니다. 달러가 끝나고 종이가 끝나고 디지털이 탄생합니다. 0과 1로 된 디지털. 그리고 그 즉시 옮기게 되는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일명 웹 3.0. 그리고 그 결제망은 이미 민영 기업들과 중앙은행과 송금 기업들과 결제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과 모든 부분들은 확장되어 왔다. XRP는 리플 빅토리 소송에서 승리로 사상 최고 3.40달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 법적 프레임에 대한 부분,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플에 대한 부분이, XRP에 대한 부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연일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원년, 그 규격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소송과 SEC의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XRP는 사상 최고가 3.40달러 이상으로 새로운 높이로 돌파할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리플이 승리한다면 XRP는 필요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5,0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차례로 돌파가 진행되겠죠. 큰 그림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100만 분의 1까지 설계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드렸죠. 그쵸?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찔끔 팔아서 쓰겠다. 10년, 4년 이상을 고생을 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나는 XRP의 그동안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소송으로 의도적으로 늘려왔었죠. 그 소송이 해결이 된다면 본격적인 춘령을 탈고 로켓포를 달고 상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